네, 오늘 장 전세역전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김민수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레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우리 이성웅 이사님 종목과 동일합니다. 레이가 그렇게 좋나요? 바꿀까요? 뭐 바꿀 거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레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 관련된 네. 쪽들, 리오프닝 관련된 쪽을 찾아보는데 실적은 되는데 덜 오른 종목이 뭘까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치과 관련된 쪽도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는 쪽의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 쪽도 충분히 보겠다라는 상황들인데 좀 그러네요. 네, 어제 했던 종목 또 얘기 아니요,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좋다라는 거니까 네. 어떤 시각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 시각인지 또 목표 주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패키지 형태로 그러니까 엑스레이 진단 장비나 패키지 솔루션까지 같이 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럼 중국 쪽에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봤더니 올해 현지 치과기기 유통업체를 인수했습니다. 현지에? 네. 오. 그래서 한 150개 지역 대리점하고 디자인 센터, 디지털 디자인 센터까지 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또 이어질 수 있는 실적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이 한 40% 이상 뛰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440%. 그러니까 워낙 기존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았던 실적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게 올해 확인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 성과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한 2배. 그러니까 360억까지 나오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치과 업체 요즘 뭐 덴티움을 가장 많이 또 최선으로 보는데 네.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 쪽에서 레이도 한몫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이제 치과 관련한 모멘텀을 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얼마를 제시해 주셨을까요? 25,500원을 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조금 짧게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 고점대 부근이 있기 때문에 네. 돌파해야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흐름 쪽에서 동향들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이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공략주로 더블 추천될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죠. 노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의 오늘장 주가의 움직임부터 확인해보자면 3%대 오르면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2,300원대 기록 중인데요. 이 종목이 그동안 계속 흘러내렸었네요. 네, 그동안 너무 잘 제가 비싸서 그러니까 흘러내리길 바랬는데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주주분들은 노바텍 노하실 그러면은 것 뭔가 같은데. 뭐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이제 네. 시장에서 소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주식을 설명할 때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 차폐 자석 독점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자석이 뭐냐면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움시티랑 뭔가 조금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히토리로 해서 이제 자석을 필요한데 자석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은 이제 자석 중에서도 다른 자석이고요. 2차 전지도 들어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IT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뭐냐면은 그 핸드폰에서 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의 커버.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가 커버에 사용됐던 차폐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매출이 기본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상향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해년마다 200억, 600억, 2021년에 900억, 그다음에 2022년 올해 1,1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30%가 달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100억에 이제 300억의 영업이익을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하락을 해서 2,000억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탈철바를 생산을 했고 시장에 진출했는데 올해 2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IT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매출은 기본적으로 상승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성장성 2차 전지 관련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장용 부품에다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자석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가격에서 이제 어제 전종가로 제가 21,400원에 추천드렸는데 지금 네. 22,400원이 1,000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근데 목표가를 지금 이제 25,000원 너무 작게 잡아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올려볼까요? 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7,500원 선까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27,500원 잡고요. 22,500원 내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치로 잡고 손절가는 네. 제가 2만 원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손절가도 21,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노바텍 함께 확인을 해봤고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려서 27,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KNW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아닙니다. KNW. 이 종목은 보니까 또 다양한 분야에도 연결돼 있어요. 네, 발음 잘 하셔야 되죠? 네, KNW. 네, 감사합니다. 또 N도 어입니다. I가 아니고. 네.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이 회사의 강점은 일단 반도체 쪽에 특수가스 관련된 쪽인데 이쪽은 온실가스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고단층화됐을 때 들어가는 부분들과 함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는 66% 거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같고요. 자회사가 예전에 솔베이 코리아가 이름이 바뀐 이 플로린 코리아가 있는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를 하죠. 그쪽에서 FEC 쪽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 유일의 카보네이트를 대량 생산합니다. 근데 이쪽이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했고 이제 음극재가 없이도 네. 되는데 이쪽이 성능이 더 지금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개발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로 나갔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고체 전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멘텀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첨가제만으로도 2차 전지 쪽의 성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 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하더라도 괜찮네요.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05억인데 네. 작년 한 해치가 77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고 내년은 2차 전지 쪽의 성과와 함께 잡히는 연결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눌렸을 때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그냥 전고점대 영역입니다. 네, 그런 쪽에까지는 충분히 모멘텀 살아나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쪽에서는 거의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바라보시되 혹시나 완전 8,500원대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NW 공략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바로 이어서 보죠. 이수화학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10월에 공략해서 또 수익을 톡톡히 2번 봤던. 했었습니다. 아, 그도 전에도 하셨었나요? 네, 그 전에도 2만 원대 해서 3만 원대 수익 그러면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이제 그 종목이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합이 잘 맞는 종목 이번에는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죠.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달라진 게 가장 크죠. 지금 엊그제 이제 최근에 인적 어제 분할. 하락을 급하게 했잖아요.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인데 네. 물적 분할한 줄 알고 굉장히 10% 거의 하락했다가 이제 그쵸. 끌어올렸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8대 2로 주식이 나눠진 건데 네. 10주가 8주랑 2주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제품에 납품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부품 이제 그 화학 생산 회사로 바뀌고요. 2%가 이제 새로운 전고체용 LI2S 장산 기업체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충분히 나옵니다. 2조 이상 나오면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라는 걸 참고하신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봤을 때 적정한 평가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LAB랑 MP를 생산하는데 이 제품은 대부분 이제 세제, 액체 세제랑 세탁 세제에 들어가는 주 원료고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애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탁세제 들어가는 회사랑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2조까지 매출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7천억이 되지 않는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용이 이제 데모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연 10톤인데 이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테스트한 다음에 바로 확장할 수 있게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올해 초에 11월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전고체로 가기 위한 기초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도 실렸고요. 물론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하면서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 2차 전지가 대부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외국인이라 3.6%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네. 현재 시가총액 매출액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충분히 커버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23,500원에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승을 했어요 또. 그래서 24,700원까지 상승했는데 요것도 지금 목표가는 저는 28,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근데 액면 분할을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액면 분할이 인적 분할이 하는 게 아니고 내년 4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아닌가요? 4월 달에서 5월 달에 해서? 주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준일은 이제 4월 말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예, 5월? 4월 말에 이제 기준일이 4월 28일입니다. 그때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 5월 31일 날 주식이 나눠지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8,000원 요번에 또 잡아드렸는데 저번에 돌파했어요. 3만 원까지. 그래서 그렇죠. 요번에도 3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3,500원 써서 25,000원까지 매수한 다음에 3만 원 잡고 가시고요. 아니, 손절가는 그러면 22,000원으로 조금 더 상장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3만 원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28,000원 주신 거예요? 3만 원 하면 또 너무 높다고 그래서 결국에 바꾸실 거.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조기준 매니저님이 계속해서 잘 잡아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마지막 김민수 대표의 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식자재. 그러니까 이 CJ 쪽에서 보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사실 그동안 그렇게 좋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좋아지죠. 아, 그래요? 내년부터? 그동안에 좀 다운사이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한때 또 리오프닝 쪽으로 부각받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좀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특히 식자재 유태용 쪽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보는 게 푸드 서비스죠. 웬만한 병원 가게 되면 병원의 급식 쪽이 네. 예전에는 직접 운영했는데 이쪽엔 아예 다 푸드 서비스로 이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CJ 계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왔을 때 또 하나 제이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제이팜스? 네, 요즘 보면은 마트에 이제 식자재 막 그러니까 재료 구입해가지고 요리하는 게 아니라 딱 밀키트. 그렇죠. 예.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밀키트를 만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늘 호박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오늘 두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 걸 하는 회사다 보니까 HMR 밀키트가 성장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쪽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 전이가 가능하겠죠. 판매 가격 특히 넘기는 가격 B2B의 입장이다 보니까 넘긴 때 그렇게 크게 압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1,0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88% 증가합니다. 내년도 1,200억대.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총이 3,600억이면은 안 비싼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면 네. 많이 좀 처져 있던 회사 쪽의 변화 기대한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 수준은 아마 어떤 레벨업을 이제 막 시도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 좀 하락했던 가격대 부근적 약 한 38,500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자재 관련된 전문 기업, 최근에 이제 인수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산업에 좀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목표 주가는 38,500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보시죠. 뉴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 종목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워낙에 좀 바닥권까지 밀려났었네요. 바닥에서 그래도 지금 뭐 5천 원대에서 뭐 6천, 8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3,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지금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빼미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 처음 들었는데 인조 시대의 어떤 시대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 반전과 엮여 있는 건데 이제 유준열과 이제 유해진이 나오는 회사, 그러니까 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갓 1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축구 때문에 아마 지금 영화 관점 이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축구가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면 영화 주말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2, 300만이 돌파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0만 돌파하고요. 그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이제 강풀 원작의 무빙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 조인성과 나오는 영화인데 한번 이제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인성 씨가 드라마에 나옵니까? 네, 그래서 조인성과 그거 언제 합니까? 나오는 무빙이라는 제목의 이제 작품이 이제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감으로 하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1000만 영화를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부산행을 제작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영화를 한 편도 제작하기 힘든데 거의 무려 3편이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영화 강풀 원작, 그다음에 올빼미 한번 흥행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매수를 보신다 그러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목표가를 10,000원 잡아드렸습니다. 7,700원인데 8,000원까지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충분히 목표가는 차이가 있으니까 매매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관련한 기업 뉴를 봤는데요. 예, 이 종목은 이제 조인성 말씀하셨는데 조인성 배우가 나오는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는 또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인 거예요. 거기다 나와요,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업일까요, 네, 다운일까요?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업에 대한 이유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미국 파월 의장이 이제 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0.75가 아니라 0.5 정도 다음 달에 또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0.5 정도가 아니라 0.25 정도 앞전 달에도 그렇게 올렸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있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고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게 시장의 호재를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박진원 매니저님의 수익률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하시겠습니까? 네, 호전 실업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 종목 편입하면서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실적 난 회사인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한 300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3분기까지 보니까 300억 훨씬 넘었네요.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200억인데 올해 한 400억 정도 예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이상 나는 거, 진짜 이례적인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16일 날 우리가 편입을 해서 8,500원대 편입을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조정 거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제 한 15% 정도 거리랑 터뜨리면서 상당히 많이 갔네요.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조정 거치면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바닥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가가 어제 9,300원까지 찍었는데 1차 목표가가 10,0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물대 나왔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매물대 흡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10,0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섹터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의 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봉쇄 완화에 대한. 그래서 리오프닝 주가 요즘 줄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다 화장품주 적자거든요. 코스닥은. 유일하게 실적을 낸 종목 하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지금 8,310원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거의 코스닥 기업 중에 실적 난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코스닥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 낸 회사인데
중국이 지금 현재 봉쇄 안할 기대감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이 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래서 화장품이나 카지노 주들이 한 1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화장품 비중이 엄청납니다. 예, 중국으로 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까지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으로 한 3년 정도 가까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방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지난 24일 날 중국의 한 아파트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나친 봉쇄 때문에 주민 한 10명이 숨지고 9명이 좀 다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구강도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방침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메카 중국 지역 정저우에서 전면 봉쇄 정책을 해제를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실적도 내는데 ESG, ESG, 사회 친화적, 환경 친화적, 정부 친화적 기업인데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면서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가 하나 있더군요. 자회사 잉그루드랩이 지분 44%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미국에 이제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작년 사상체리 영업이익을 냈어요. 17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화장품에서 다 적자입니다. 3년 정도. 정말 힘들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도 작년에 미국에서 1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에 자회사가 미국 뉴저지에 이제 설립된 기초 색조 화장품 회사인데 OEM하고 ODM 전문 회사다. 그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회사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퍼가 한 0.5 정도 돼요. 0.5 정도 지금 현재 8,000원대인데 적정 주가는 14,000원입니다. 그죠? 적정 주가는 14,000원이고 저평가 우량 기업인데, 코스닥 19년 코로나 19 동안 3년간 코스닥 유일 실적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시총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우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주가가 바닥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한번 터져졌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그죠? 이게 이제 상승 동력이라 보면 되겠는데,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현재 11월 10일 날 크게 장대 양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죠. 이제 좀 꿈틀거리려고 좀 시동을 거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21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 구간을 뚫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12,0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제가 7,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하신 가격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